정오 종합뉴스. (2월 4일)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서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미사일 발사 준비를 하고 있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이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사례 6건에 대해 추가로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IBK투자증권이 금융업계 최초로 저성과자의 일반 해고가 가능하도록 취업 규칙을 바꿨습니다. 부천 여중생 시신의 부검 결과 대퇴부의 출혈로 쇼크사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국민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잠시 후 시작합니다. 북한이 위성 발사 기간을 예고한 가운데 국방부가 서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미사일 발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 미사일이나 파편이 우리 지역에 떨어질 경우 요격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동해안 미사일 발사장에서도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일본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로켓 발사까지 예고하자 정부는 국제기구와 국내 민간단체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까지 전면 보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는 지난해 UN 세계식량계획과 아동기금 등 국제기구와 국내 민간단체를 통해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250억 원을 투입했지만 올해는 한 건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UN 산하 기구들은 1년치 사업 계획을 세운 뒤 각국 정부에 모금액을 나눠 요청하는데 통일부는 올해분 모금 요청이 들어와도 일단 검토를 보류한다는 입장입니다. 보건당국이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사례 6건에 대해서 추가로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6시부터 오늘 오전 10시까지 신규로 6건의 의심 사례가 접수돼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13건의 의심 사례가 접수돼 7건은 음성, 나머지 7건은 검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다만 지카 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된 적이 없으며 유일한 매개체인 흰줄숨 모기가 활동하지 않는 겨울이어서 불필요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미라 상태로 발견된 부천 여중생 시신의 부검 결과 대퇴부에 선명한 출혈이 있고 이 때문에 쇼크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어제 국과수의 1차 부검 결과 대퇴부 즉 허벅지 부위에 선명한 출혈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출혈 때문에 외상성 쇼크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부검의의 소견이 나왔고 이는 부모의 폭행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대퇴부 외 다른 신체 부위에는 골절이나 출혈이 없었다고 밝히고 정밀 감정을 진행해 일주일 뒤 정식 부검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IBK투자증권이 금융업계 최초로 저성과자 일반 해고가 가능하도록 취업 규칙을 바꿨습니다. IBK투자증권은 지난해 실시한 전 직원 투표에서 64%가 일반 해고가 가능하도록 한 새 취업 규칙을 찬성해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 자문을 주로 하는 정규직 PB직군의 경우 1년 동안 개인 영업 실적이 회사가 제시한 기준보다 40% 아래인 경우 30개월 동안 성과 향상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고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면 일반 해고가 가능해집니다. 정부의 양대 지침에 반대하고 있는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은 강하게 반발하며 지난달 7일 IBK투자증권 노조를 제명했습니다. 경찰이 지난 1월 26일 발생한 한강 유람선 침몰 사고 당시 배를 운항한 선장과 기관장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침몰 사고 당일 한강 수면이 얼어있는 상태에서 운항 가능 여부를 판단할 책임이 있는 선장이 무리하게 운행을 강행했는지를 파악해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의하면
수면 결빙으로 운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선장이 이를 확인하고 결정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고 이전인 20일부터 한강이 얼어있던 상태에서 선장이 배를 무리하게 운행했는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늘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일명 원샷법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더불어민주당이 불참하더라도 개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 의장은 더민주의 본회의 보이콧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김종인 비대위원장께 말씀드려서 가능하면 참석하시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새누리당과 국민의당만 본회의에 참석할 경우도 본회의를 진행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오늘은 그대로 예정대로 한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정 의장은 선진화법 개정안은 대안을 내놨기 때문에 여당이 다시 절충해서 발의해야 한다면서 본회의 상정 불가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종인 위원장님의 말씀을 들어서 가능한 참석하시도록 해달라고 그랬고 국민의당은 저는 참석하기로 2시에서 3시 사이에 국민의당 대표선을 내로 선진화법은 내가 다시 대안을 내놨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걸 가지고 여당이 다시 발의를 해야 됩니다. 지난번 낸 거하고 이제 진출했습니다. 발의를 했고 지난번 낸 거는 그 절차는 있을지 몰라도 의미는 없죠. 오늘은 그대로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오늘 국민의당은 국정의 중대함을 알고 적극적인 협조 의지를 보이고 있어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당은 기업활력 제고법과 관련해 여야 합의가 완벽히 된 만큼 처리에 협조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의원 17명 전원이 본회의에 참석한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선거구 획정 없이는 원샷법이나 북한 인권법을 처리하지 않는 것이라며 반드시 선거법과 동시 처리가 지금까지 입장이니까 단독 일반국회는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전략적 야권연대 필요성에 대해서 제1야당도 어느 정도 교체하고 바꿔줘야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안철수 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최소 100석을 목표로 잡고 있는 상황에서 야권연대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아직 당 차원에서 결정된 건 없습니다. 저는 하지만 선거 때마다 이 야권이 연대를 하는 것, 이건 원칙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국민들도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피곤해하시고 하는 것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물론 선거의 어떤 승리가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에는 새누리당도 심판을 해야 합니다만은 제1야당도 어느 정도 교체하고 바꿔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선의의 경쟁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은 오늘 TBS 열린 아침 김만흠입니다에 출연해 정치자금 국고 보조금 차원에서는 교섭단체 구성 여부가 중요한 분기점 아니냐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자금 국고보점 차원에서 교섭단체 구성 여부가 중요한 분기점이다. 이런 언론들 해석이 있는데요. 90억 원 차이가 난다라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번 총선을 치르고 정치혁명을 이루어나겠다고 말을 했거든요. 말 속에 다 대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세속적인 얘기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모든 것을 건다는 것에는 정치자금 관련된 것도 포함된 거네요. 네, 모든 것을 걸겠다고 한 그 마음을 국민들께서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주중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리얼미터에 따르면 1일에서 3일 사흘간 전국 성인 1,515명을 대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전주보다 2.9%포인트 내린 41.9%로 조사됐습니다. 반면에 부정평가는 1.8%포인트 상승한 51.4%로 다시 50%를 넘어섰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당 40.4%, 더불어민주당 27.1%, 국민의당 15.6%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야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는 문재인 더민주 전 대표가 21.9%로 1위를 차지했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7.5%,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13.9%로 3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KDB 대우증권은 정부가 수출 부진과 내수 절벽에 대처하려고 21조 원 플러스 알파의 경기 부양책을 내놨지만 경기 하강 추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서대일 연구원은 이번 조치로 경제 성장률이 0.2%포인트 높아지는 효과가 예상되지만 수출 부진과 내수 절벽 위험을 모두 상쇄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경기 하강 위험이 정부 판단보다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서 연구원은 신흥국의 과잉 설비 조정이 본격화해 수출 침체가 지속될 전망이라며 상반기 수출 환경은 작년 하반기보다 악화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인천국제공항 화장실에 폭발물 의심물체와 함께 아랍어로 된 협박성 메모지를 남긴 용의자가 범행 닷새 만에 검거됐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경찰대는 어제 사건 용의자 A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 11시 30분쯤 서울 구로구에서 A씨를 붙잡아 공항경찰대로 압송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인천국제공항 1층 남자 화장실 좌변기 칸에 폭발물 의심물체와 함께 아랍어로 된 협박성 메모지를 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운행을 시작한 인천국제공항 자기 부상철도가 운행 8분 만에 선로 위에 멈춰 정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개통식을 연 뒤 시승 행사로 첫 운행을 시작한 자기 부상 열차가 종착역인 용유역을 300m 앞두고 급정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선로 위를 8mm가량 떠서 이동하던 열차는 선로에 내려앉았고 10여 초 뒤 다시 출발했습니다. 국토부는 시승 행사를 할 때 무정차로 운행하다 속도가 높아져 생긴 일이라며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추위가 다소 풀리겠지만 내일 낮부터 다시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3도에서 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1.5도입니다.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제작 이정일, 진행의 정승조, 김일아였습니다. 국민라디오